카시오페아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시나리오를 쓸 때 시나리오를 쓰면서 잠깐 머리를 식히려는 핑계로 영화를 보거든요. 창을 띄워놓고. 근데 그 영어 공부용으로 잘 보는 영화가 인턴이라는 작품인데, 제가 수년 전에 안성기 선배님하고 작품을 한 이후로 작품을 늘 이제 좋은 작품을 또 한번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인턴에서 이제 그 로버트 드니로와 그 앤 해서웨이가 이제 부녀 관계는 아니지만 약간 유사 부녀 관계로 나오죠. 안성기 선배님이 부녀 관계로 영화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조금씩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너무 슬프게 잘 봤고요. 서현진 씨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알츠하이머 환자 환우를 연기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사실 여배우로서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결정을 하시게 됐고 어떻게 좀 그런 환우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처음 감독님한테 대본을 받은 건 2년 전이었고요. 그때 대본이 너무 좋아서 중반부터는 저도 엄청 울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배우로서 어렵겠다, 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도 없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먼저 컸고요. 그때는 이렇게 제가 막상 촬영이 닥쳤을 때 무섭다고 생각하게 될 줄 몰랐어요. 2년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막상 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리딩을 하고 나니까 또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 이걸 이렇게 겁도 없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한테 전화해서 엄청 울면서 통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감독님께서 즐거운 여행을 떠나듯이 자기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하셔서 정말 그 말 그대로 즐거운 여행이 되었고요. 또 이 알츠하이머 사실은 증세를 보여야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환우분들을 좋았겠지만 저희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가 심할 때여서 영상을 통해서 많이 일단은 접했고요. 저는 주변 지인분 중에 알츠하이머를 겪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봤던 경험을 토대로 연기에 가장 많이 대입해서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답변을 드리면,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쉬운 장면이 하나도 없거든요. 딱 한 씬 정도 그 자동차 정비소에서 기계가 연기하는 그 장면 외에는 현진 씨가 정말 다 너무 힘든 연기를 하셔서 늘 이렇게 저한테 처음에 자신이 없다, 이 장면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호소를 많이 하셨는데, 촬영 들어가면 뭐 너무 잘해서 제가 사실은 점점 안 믿게 됐어요. 자신 없다는 얘기를 하실 때마다 속으로 그래 놓고 엄청 잘할 거면서 이렇게 점점 그 말을 제가 신뢰를 안 하게 됐습니다. 계속 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그 어려운 연기들을 정말 이렇게 단 한순간도 긴장 놓지 않고 너무 훌륭하게 이제 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JTBC 엔터뉴스 김선우 기자입니다. 영화 여운있게 잘 봤고요. 서현진 배우한테 질문 있는데 좀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감정적으로 좀 소모가 많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컨트롤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어떤 부분 제일 힘드셨는지랑 또 안성기 배우 안 계시니까 또 그 부녀 호흡이 너무 좋았는데 좀 어떠셨는지 좀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컨트롤이 사실은 전혀 안 됐어요. 찍는 동안에는 저는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제 연기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아직은 그때는 그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역할에. 그래서 자다 깨서 울다 자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 치매 알츠하이머를 로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그분 생각이 많이 나서 또 그랬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찍으면서 그분을 다시 만나는 기분으로 계속 만나는 과정처럼 느껴졌고요. 안상희 선생님과의 호흡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한번 한 적 있어요. 영화를 보셨으니까 차 안에서 아빠가 하는 말 따라해봐 해가지고 아빠가 슬퍼해요, 딸이 슬퍼해요, 만지지 마, 때리지 마 이렇게 따라하는 씬이 있는데 그 씬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그날 촬영 당일날까지도 슛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결정을 못 하고 있었어요. 너무 애기 목소리가 나도 안 될 것 같고 멀쩡한 수진이 목소리가 나도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지 했는데 슛이 딱 들어가고 선생님을 바라봤는데 내가 지금 인우랑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실제 안성기라는 사람과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느껴봤거든요. 그런 느낌은 아마 선생님의 성품이 인우에 많이 녹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한 경험 또는 체험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톤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첫 마디 아빠가 따라해봐 하고 제 첫 마디를 뱉었을 때 제 목소리에 일단 저도 놀랬고 그 씬은 찍고 나서도 선생님한테도 감독님한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누구랑 지금 연기를 한 건지 누구랑 연기를 한 건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참 저한테는 영광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오수미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요. 영화의 주요 소재가 치매였습니다. 알츠하이머라는 소재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 환자의 상황이 굉장히 자세하게 영화에 나왔는데 취재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취재는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봤고요. 근데 그 알츠하이머라는 것 자체라기보다 사실 아까 첫 질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성기 선배님이 사실은 필모에서 이런 부성애가 두드러지는 역할이 사실 의외로 많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이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 방점을 찍고 싶었던 건 리버스 육아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크는 과정을 함께 하지 못한 아버지가 이제 역순으로 육아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산후조리원 가고 문화센터 가고 이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이 1년의 과정 그리고 사회 나가고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나와지는 묘사는 그것에 대한 역순이에요. 점점 수지는 이제 어려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이 작품이 대단히 현실적인 판타지 작품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고요. 너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사실 그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증세는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정해진 딱 증세가 있다기보다 너무 다양한데 저희 영화에서 묘사된 것 자체는 사실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이 인우가 이 수진의 자녀의 독립을 위해서 해왔던 양육들 그 양육의 목적은 자녀의 독립이니까 근데 아버지는 부모님들은 저희가 보통 진짜 자녀들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부모는 자녀의 독립을 위해서 양육에 힘을 쓰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결국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확인할 기회는 사실 없거든요. 부모님들한테는. 근데 마지막에 인우가 확인하는 것은
이 수진의 독립과 자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에 대한 확인과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있을 수 있는 묘사지만 전 그 부분이 상당히 현실적인 판타지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 류혜지 기자입니다. 먼저 영화 너무 여운 있고 감동 있게 잘 봤고요. 그 아역 배우 주예림 양하고 굉장히 모녀 케미가 너무 좋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현장에서 주예림 배우와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또 어떤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으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둘 다 할까요? 네. 일단은 예린 양은 그냥 성인 배우와 다름이 없었어요. 성인 배우, 좋은 성인 배우와 그래서 어떤 디렉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알아서 그냥 그 상황에 놓여서 이미 생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림이랑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이모가 리코더를 안 본 지 30년이 됐어. 그래서 저음이 잘 안 나. 리코더를 어떻게 하면 잘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예림이가 리코더 자기 멜로디를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줘서 거기에 맞춰서 리코더 연습도 하고 현장에서도 계속 하루 종일 그 씬 찍는 날은 하루 종일 같이 리코더 불고 그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 과정이 그날 하루 종일 현장에 계속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굉장히 낭만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씬을 찍을 때도 스태프분들도 리코더 합주는 또 처음이라며 즐거워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따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연기를 하고 있어서 예림 양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잘할까가 너무 궁금한 친구입니다. 좋은 배우예요. 리코더 얘기하셔서 사실 그 장면 찍을 때 저는 엄청난 내적 갈등을 해서 현지 씨가 엄청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리코더를 분지 30년 만에 하는 거라 엄청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영화 보셔서 아시지만 부는 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걸 따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현지 씨가 저렇게 노력했는데 근데 또 괜히 저걸 따면은 옛다 연습했다 이거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나름 엄청난 갈등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거 저희가 분 거 그냥 쓰신 거죠? 네, 그 소리예요. 네네. 소리 그대로. 현지 씨가 한 겁니다. 현장음 써주셨습니다. 못하면 그냥 나중에 녹음하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못하면은 그 소리 못 쓰면 때를 대비해서 사실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애가 불어놨어요. 그 녹음도 있어요. 근데 영화에 쓰인 거는 이제 현진 씨랑 예림 양이 한 거고요. 저는 그 아역을 그냥 무조건 우리 집 만든 윤가은 감독님한테 받아서 써요. 그냥 전화해서 나이, 성별, 캐릭터 설명드리고 추천해 봤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대한민국의 많은 감독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집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윤가은 감독님의 최근작에 이제 아마 이제 그게 좀 텀이 있어서 그때 그 아이인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 사이에 많이 커서 예림 양이 윤가은 감독이 너무 강력한 추천을 해서 저는 100% 확신을 이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서 너무 깜짝 놀랐고 천부적인 연기 감각을 갖고 있는 친구여서 정말 잘 성장해서 좋은 배우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도 계속 좀 신경을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는 그런. 그리고 그거 얘기해도 돼요? 마지막 장면, 마지막 대사? 말하는. 마지막 장면의 마지막 대사의 마지막 줄, 마지막 한 문장은 예림이가 생각해 온 문장이에요. 원래 대사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독님이 그 뒤에도 더 얘기를 엄마한테 계속 뭔가를 할 것 같아 라고 하셨더니 예림이가 이렇게 생각해 와서 했는데 우리 엄마 너무 예쁘다 그 대사를 하는데 다들 정말 현장에서 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 엄마랑 처음에 싸우잖아요. 엄마랑 싸우는 장면에서 엄마가 불행했으면 좋겠어 하고 이제 나가고서 이제 들었어요. 이거를 제가 예림 양이 안 한다는 거를 사정해서 예림아 이거 해주면 앞으로 이건 영원히 짓게 돼. 그 다른 아역들은 이거 못 할 거야. 그래서 사정해서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 에피소드가. 네, 제가 추가로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주예린 배우님 캐스팅 비하인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그 안성기 배우님, 서현진 배우님 캐스팅 관련해서도 혹시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지 감독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성기 선배님은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좋은 작품으로 한번 꼭 다시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부녀 관계의 영화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었고요. 현지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역할이고 연기는 기본적으로 잘하는 배우여야 했고 그 엄마로서의 역할 그리고 딸로서의 역할 그리고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역할 이 모든 것이 합당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또 가능한 배우를 생각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그 배우들마다 그 배우들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질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 현진 씨가 갖고 있는 질감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약간 좀 너무 무거울 수 있고 혹은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상쇄할 수 있겠다. 현진 씨가 갖고 있는 그 배우로서의 어떤 질감 자체가 그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데일리 양유진입니다. 서현진 배우님께 묻고 싶은데 혹시 촬영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했던 리코더 씬이랑 아빠 말 따라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일단은 많이 남는 씬이었고요. 그 외에 또 뽑아보자면 산속을 우리가 헤매면서 거닐었던 수많은 씬들, 수많은 커트들과 테이크들 막 그런 것들과 사실은 그 3대가 나오는 씬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날 별 보러 가는 씬을 저희가 가서 이제 카시오페아 왕비 노래 배우는 그 장면에서 찍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만 보고 있고 안성기 선생님은 내가 자기 자식이니까 저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날 찍고. 엄마 나는 내가 내 딸이라고 내 자식만 보고 있더라.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더라고요. 원래 자기 자식 보느라고 부모 아프기 전까지는 돌아보지를 못한다고. 근데 부모는 내가 자기 자식이니까 계속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걸 네가 그 장면 영화 찍으면서 느꼈네?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장면이 굉장히 장면과는 다르게 저한테는 굉장히 뜨끔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고요. 저 서현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알츠하이머 환우 분을 연기하시면서 그 동영상을 많이 참고하셨다고 했는데 영상을 보고 좀 느끼셨던 거나 아니면 그 영상에서 보셨던 것 중에 본인이 직접 오늘 영화에서 봤던 것 중에 좀 응용해서 참고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에서 보고 참고했던 거는 자세나 또는 실제 외국 분이셨는데요. 변호사분이 이제 초록이 초록이 치매를 겪으면서 이제 인터뷰하신 영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들은 그분 영상을 참고를 했고요. 그 외에 사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직접 보고 느꼈던 또는 제 주변 지인분에서 제일 많이 모티브를 얻어서 연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 그 카시오페아 제목에 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목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목으로 유난히 고생을 많이 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몇 년 동안 고민한 제목인데 이 카시오페아라는 동요가 있어요, 실제. 그리고 저희 아이 담임 선생님이 이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저희 애한테. 저희 애가 친구들하고 이 노래를 저 촬영한 똑같은 장소거든요. 저희 동네인데 저기서 똑같이 불렀어요, 저희 아이가 친구들하고. 근데 그 노래가 밝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슬픈 것도 아닌 것 같고 묘하게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사를 보는데 카시오페아가 실제로 그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길을 찾을 땐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지만 카시오페아를 먼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관계라는 게 정말 중요한 관계는 직접적으로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갈 길을 보게 되고 낮에도 떠 있어서 나를 보게 해주고 늘 나를 바라보고 내가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그런 관계가 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카시오페이아인데 저희가 발음도 어렵고 검색하면은 별자리가 뜰 것 같아서 카시오페아라고 제목을 짓고 영문으로는 카시오페이아로 되어 있습니다.